첫 수술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생겼다면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방법이 뒷받침된다면 시력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눈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안과 닥터 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시력교정 재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난 뒤 안경이나 렌즈 없이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다시 떨어져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시 수술받아도 괜찮을까? 첫 번째 수술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시력교정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근시퇴행인데요. 근시퇴행이란 수술 이후 시력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근시가 다시 발생해서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수술 후 6개월 이내 또는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시퇴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근시퇴행이 진행된다면 무한정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시력이 저하되다가 멈추게 되는데 수술 전 시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10에서 20% 정도 근시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퇴행이 생기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수술 후 각막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때문입니다. 스마일, 라섹, 라식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해서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레이저로 깎여나간 각막이 회복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원상태로 복구되려는 성질, 즉 항상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막상 피가 과도하게 재생이 되거나 각막 기질 부위의 변형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시력이 다시 퇴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각막이 두껍고 단단한 분에 비해 각막 두께가 얇으면서 각막 기질이 약한 분들이 근시퇴행을 할 가능성이 더 있고요. 또 고도근시 환자에게서 근시퇴행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우선 각막의 절삭량이 많아서 퇴행이 발생하기 쉽고 일부에서는 수술 후에도 눈 길이, 즉 안축장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면서 근시가 다시 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시퇴행 우려가 적다고 알려진 렌즈 삽입술 후에도 근시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이유는 생활습관에 의한 근시 진행을 들 수 있는데요. 장시간 근거리 화면을 보는 작업과 같이 근시를 유발하는 생활 패턴들, 어두운 곳에서 TV나 휴대폰을 장시간 보는 행위 등은 수술 후 계속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시퇴행 외에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첫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즉 과교정이나 저교정으로 시력이 덜 나오는 경우이거나 레이저 절삭 부위가 중심부를 벗어나서 즉 이탈이 되어서 그로 인한 시력 저하, 빛번짐 등을 느끼는 경우, 광학부가 좁아서 빛번짐이 심한 경우에도 재수술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 재수술은 첫 수술의 방식, 환자의 눈 상태, 그리고 재수술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력 저하가 시작이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시력 검사를 해서 경과를 잘 보시다가 시력이 안정이 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재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수술 방법을 보면 남은 각막 두께가 충분하고 각막의 모양이 괜찮다면 각막을 다시 절삭해서 수술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잔여 각막이 부족하거나 각막 지용도 상에서 각막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막 절삭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수술에서 각막 절삭량이 적고 잔여 각막 두께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재수술로 각막을 추가로 절삭하여 시력을 교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첫 수술 당시에 각막 절삭량이 많아 잔여 각막 두께가 얇아진 경우 추가적인 절삭은 각막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각막 두께의 제한 때문에 각막 절삭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막 절삭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광학부 직경인데요. 첫 수술에서 도수가 높아 많은 각막을 절삭을 해야 했던 경우에는 광학부 직경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수술로 추가 절삭을 진행하게 되면 빛번짐이나 야간 시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 렌즈 삽입술 ICL을 살펴보겠습니다. ICL은 추가적 각막 절삭 없이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해서 근시퇴행을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남은 각막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수술 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각막의 혼탁이나 각막 확장증 등의 부작용도 없고 각막을 다시 한번 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시력의 질의 저하, 즉 추가적인 대비감도의 저하나 고위수차 증가로 인한 빛번짐, 야간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CL은 FDA 승인과
다년간의 임상 결과를 통해 그 안전성과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된 방법이고, 전방 렌즈에 비해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어서, 수술로 인해 이미 각막이 손상이 되었거나 각막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안내렌즈 삽입술은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수술 방법은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눈 건강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수술 후 꾸준한 검사와 관리를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